이번 영상을 통해 6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판매 수익이 0원이어도 한 달 830만원 수익을 내는 방법. 두 번째,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택배를 보내는 방법. 세 번째, 택배 계약은 어디서 할 수 있고 택배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네 번째, 새로 뽑은 포장 직원이 오발송률을 줄이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 다섯 번째, 하자로 인한 택배비를 줄이는 방법과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여섯 번째, 기타 택배 관련 꿀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상품 판매 수익이 없어도 830만원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달 택배 발송 수량에 따라 택배사와 계약하는 단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표를 보면 한 달에 보내는 택배 발송 수량이 많아질수록 택배비가 싸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금에 따라 현재 보시는 표에서 구간별 가격마다 17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1만 건 이상이면 택배비 한 건당 1970원, 5,000건 이상이면 택배비 한 건당 2,070원, 2,000건 이상이면 2,170원. 제가 택배사와 계약한 서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현재 한 달 택배 1만 건 이상 구간인 최저 택배 단가 1,97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택배 한 건을 보내기 위해 드는 비용이 1,970원인 것입니다. 고객에게 받는 택배 비용은 3,000원인데 실제 택배비 지출은 1,970원입니다. 여기서 포장 부자재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200원이나 잡더라도 택배 한 개 발송할 때마다 83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1만 건을 보내면 83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으로 상품 판매 수익이 0원이라 가정하더라도 한 달 택배비로만 83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택배비 수익 830만 원에 상품 판매 수익까지 더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게 될까요? 물론 마진율이 거의 없는 상품을 100개 보내는 것보다 마진율 높은 상품을 10개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인건비와 CS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발송 수량은 판매가 잘 되면 저절로 늘고 추가 마진을 얻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발송 수량에 집착하여 마진율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택배비 차액으로 생기는 마진 일부를 우수 포장 직원이나 고객 이벤트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두 번째,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택배를 보내는 방법. 이전 영상에서 반지하 가정집에서 몇백 개씩 택배를 포장하여 보내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위 영상을 보고 나서 나는 직장인이고 직장에 있어서 택배 포장을 못하니까 사입 방식으로는 쇼핑몰을 하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포장할 필요도 없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다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또 검색해보면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로도 많은 돈을 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리스크도 없다 하니 더더욱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3PL이라는 3자 물류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3PL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류 부분을 물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재고도 대신 보관해주고 택배도 대신 발송해주는 업체인 것입니다. 제가 반지하 가정집에서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3PL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재고를 둘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택배를 포장하느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행착오를 겪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행착오 덕분에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자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심하였고 그 결과 잘 파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중에도 고객에게 택배를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자사 물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사 물류를 운영하는 것과 3PL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물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으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사 물류는 초기 비용이 큰 편입니다. 물동량에 맞게 창고를 구해야 하고 또 렉을 짜야 합니다. 창고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 구하면 수도권에 비하면 창고 비용이 저렴하겠지만 인천항에서 물건이 도착했을 때 거리가 먼 만큼 용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딴 곳에 있을수록 교통이 불편한 편인데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조금 꺼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동량에 비해 창고가 좁으면 포장 중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동량에 비해 창고가 크면 그만큼 고정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박스나 에어캡 등 포장 부자재가 부족하지 않게 재고 관리를 해야 하며 지게차나 팔레트, 포장 인력 관리, 효율적인 포장 프로세스 만들기 등 자잘하게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사 물류로 운영하는 이유는 물동량을 잘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포장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3PL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택배비 한 건당 보내는 비용이 3PL보다 저렴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물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팁을 더 드리자면 중국 제품이라면 미리 중국에서 규격화를 통해 한국에서의 택배 포장 시간을 단축시켜 인건비를 줄이고 중국 창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창고에 대한 고정비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PL의 경우 고정비용은 자사 물류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창고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보관비가 발생하며 상하체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에어캡 작업을 하거나 랩핑 작업을 하는 등 가공 작업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건당 택배비가 자사 물류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대신 효율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없으며 포장 인력 관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용은 업체마다 다른데 택배 한 건당 보내는 비용이 싼 곳은 창고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창고 비용을 받지 않거나 저렴한 곳은 택배 한 건당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세 번째, 택배 계약은 어디서 할 수 있고 택배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배송을 담당하는 기사님이 있습니다. 보통 택배 기사님은 오전에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이 끝난 택배물을 싣고 배송을 하시고 택배를 보낼 택배물을 수거도 하십니다. 그래서 택배 배송을 하시는 기사님을 만나 뵈면 명함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본인이 주문한 물건을 받을 때 기사님이 택배가 오늘 도착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번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메시지를 못 받았다면 송장 번호를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담당 택배 기사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 카페 셀러오션에 들어가면 물류 택배 오션 탭에 Q&A 물류 택배 게시판에서 픽업할 지역 정보와 월 택배 건수, 택배 포장물 사이즈를 올리고 택배 계약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면 기사님들께서 쪽지를 주십니다. 택배 사이즈가 작을수록 택배 발송 수량이 많을수록 택배 계약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택배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현재 택배 발송 수량보다 조금 업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건 정도면 2000건 정도 보낼 것 같다고 말해서 2000건 이상 단가로 계약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000건밖에 안 보내는데 5000건 보낸다고 과하게 업시키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최근 3개월간 택배 발송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론 택배사에서는 바쁘기 때문에 계약 코드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해서 택배 건수가 적으면 택배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 또한 쇼핑몰을 처음 시작할 때 택배 계약을 몰라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었습니다. GS 포스트박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 가입을 통해 사업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CJ, 한진, 롯데와 같은 계약 택배와 달리 택배물을 편의점에 들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 현장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끔 GS 포스트박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가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송장을 여러 개 출력한다면 예약 순서대로 택배물을 들고 가시면 현장에서 송장 출력이 되고 나서도 헤매지 않고 택배물에 출력된 송장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 뽑은 포장 직원이 오발송률을 줄이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 전에 포장하는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드려서 미리 숙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상품명을 기호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력용 상품명 앞에 A-1, B-2처럼 붙여둡니다. 알파벳은 렉의 위치를 뜻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A 렉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처음 일하러 온 직원도 피킹할 때 헤매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한 상품의 옵션이 민트, 그린, 연두, 블랙, 화이트가 있다면 각 옵션에 숫자를 붙여둡니다. 예를 들어 1 민트, 2 그린, 3 연두, 4 블랙, 5 화이트. 블랙과 화이트는 헷갈리지 않는데 민트, 그린, 연두처럼 색깔이 애매한 경우 특히 오발송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고 피킹할 수 있게 하여 오발송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점은 처음 보는 사람도 정확하게 피킹할 수 있도록 세팅해 두는 것입니다. 오발송이 난 건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직원에게 쉽게 포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대표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자로 인한 택배비를 줄이는 방법과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상품의 어떤 하자로 인하여 상품의 일부 구성 또는 상품을 다시 택배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객님도 급한 상황은 아닌데 작고 가벼운 거라서 다시 택배로 보내기도 좀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체국 우편으로 보내서 택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우표를 사놓으면 우체국에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빨간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 우체통을 검색하면 빨간 우체통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추적이 안 되다 보니 보내기 전에 고객님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오늘 우체국 우편을 통해 발송이 됐습니다. 영업일 기준 길면 3일 정도 소요되고 우체국 우편이다 보니 집 앞이 아닌 우체통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생각나실 때 우체통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를 응용해서 상황극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가가 택배 비용보다 더 저렴한 경우인데 이 상품이 스크래치로 인해 고객님께서 실망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고객님께 우선 꼼꼼하게 검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새 상품으로 새로 발송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크래치가 있는 상품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회수를 하는데 드는 택배 비용이 상품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는 선택이 더 현명합니다. 아 다르고 다른 것처럼 택배 비용이 많이 나가서 회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스크래치가 있는 상품은 고객님께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서비스로 드리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고객님이 듣기에도 더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고객님께서 급하지 않으시면 우체국 우편으로 발송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과 함께 요새 택배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택배비를 생각하지 못한 고객님께 이를 인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꺼내기 전에 택배비를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씨 너그러운 고객님들께서는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추가로 구매할 게 있었는데 그때 같이 보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끊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이유를 밝힘과 함께 할인 쿠폰을 드린다던가 다음번 구매 시에 서비스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재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물용으로 구매하거나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면 택배로 새로 보내야 합니다. 6번째, 기타 택배 관련 노하우. 송장 용지와 송장을 출력하는 기계는 보통 기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택배 발송 건수가 적으면 송장 출력하는 기계를 제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택배 포장을 할 때 테이프와 테이프끼리 이어서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캡을 쓰는데 사실 신문지가 에어캡보다 더 상품을 잘 보호해 줍니다. 폐신문지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에어캡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물지만 택배 배송 중에 파손 시 보상 청구할 땐 에어캡이 아닌 신문지로 감싼 경우는 보상받기가 힘듭니다. 송장 용지보다 포장한 택배물이 더 작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송장 용지를 접더라도 송장 용지의 오른쪽 바코드 부분은 꺾이지 않게 부착하셔야 됩니다. 보통 토요일에 픽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택배 건수가 늘면 토요일에도 픽업을 해주십니다. 토요일 픽업 건은 월요일에 보통 도착합니다. 추가로 생각나는 꿀팁들이 있으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돈이 들지 않고 영상 제작자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